코스닥은 외국인들의 추가 매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일정 부분 좀 멈춤 상태 보여주면서 그래도 낙폭이 조금씩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죠. 오늘 장에서 하락 종목이 1,800여 개가 넘어가니까요. 여기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될까요?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종목들이 좀 하락 종목이 확실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는 급할 필요는 없겠고요. 아까보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낙폭을 0.4% 정도 먼저 만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룡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온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 안에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 8월 2주차 정도에는 피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늘 13.97%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3.67%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량 거래를 수반한 게 5월 초, 그다음에 6월 초 중반 같은 경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최근에 한 5거래일 대비해서 동시간대 대비 거래는 강함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는 7,750원 정도 됐었고 분봉으로 봤을 때 대량 거래가 발생한 가격대는 여기에서 8,400원 정도 주요 가격대를 지켜주는지를 오늘 기준으로는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의 추세 같은 경우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에코앤드림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수요가 늘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최근에는 대주전자재료가 그랬었고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빠졌다가 증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99% 상승한 5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구체 증설 부분이 마무리되는 그 단계, 내년 초쯤 되었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근에 예상이 되는 게 전망치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그 이상 이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내년 말 정도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시점에 맞춰서는 시가총액 기준 1조까지는 무난히 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좀 이르기는 하지만 우선 증자는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종목은 반응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자에 대한 권리가 있으신 분들, 거기에 대해서 좀 증자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증자에 대한 권리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셔도 되니까 보유하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려 시멘트입니다. 오늘 시추 관련된 종목들이 전략 회의가 있다 보니 좀 강한 모습들이고 오늘은 19.35% 상승한 2,7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추 관련 개별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이에요. 신고가가 나오고 나서 최근의 종목들 흐름은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지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메디톡스입니다. 모처럼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35%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필러 제품과 관련해서 이제 해외 판매 같은 경우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이 많이 빠진 주가 안에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의 연속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은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네요. 0.40% 상승한 12,6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과 함께 전력 사업에 대한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은 비추세 흐름이죠. 11,600원대에서 14,000원 이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주요한 가격대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가격이 6월 10일이었어요. 이때 주요한 가격 11,000원대 같은 경우가 핵심 가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DI입니다.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고가가 나타났었고요. 원래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자회사의 자금 조달로 증설에 대한 대응이 부각이 됩니다. 최근에 HBM 후공정 같은 경우에서 검사와 관련된 부분에 장비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뭐 테크잉, DI 이런 쪽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게 증설 대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뭐 고객사 같은 경우를 확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윗꼬리는 이렇게 달 수는 있겠지만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총 6가지 종목 봤습니다. 본편에서 또 자세하게 투자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들어가 보시면은 짬상시크릿 본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전략회의 있죠. 이와 관련된 다음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태광이 이미 급등을 했고 한국가스공사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해 가스관 관련해서 다뤄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기운을 떨치고 있는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 확인시켜주는 조선 관련주들, 이 부분도 대응 전략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